굉장히 한국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장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는 지금은 쉬고 있는 구간인데 그래도 잘 보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분기 단위로 실적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셋 중에서 방사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트럼프 경제정책을 또 일각에서 미치광이 전략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천재의 큰 그림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으로 했던 거는 관세를 저렇게 때려놓고 무슨 실익이 있나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했지만 재정적자도 줄였고 미국의 투자 펀드도 더 놀라웠다. 미치광이보다는 나쁜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잘하는 거다. 미국의 투자를 유치했잖아요. 그렇죠. 잘한 거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주 뻔한 거 스토리예요. 명목 지표를 올려야겠는데, 명목 지표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 미국이 걱정했던 거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였잖아요. 아니 머스크가 막 화를 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갖다가 관세를 지렛대로 나머지 나라에게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서운 말인 게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게 사람들이 자꾸 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행스러운 게 그 내몰리는 과정에서 소위 패권 경쟁에 있는 중국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 걸 배제하면서 한국계 살아나는 것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밀려가지고 덮여있던 산업들, 그런 것들 중에서 뭐 디스플레이도 해당될 거고 2차 전지도 해당되는 거고, 그런 것들 왜 올라왔나 잘 반성해 보시면 그 회사가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회복된 게 아니라 어쩌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자꾸 빼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기업, 그 상징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라 좀 봐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사실 걱정되는 거, 반대로 아마 한국의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공장이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자체적으로 산업 자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아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본시장에도 활성화돼야 내수라도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사실 그거는 제가 고민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냄새를 후각으로 맡은 곳들이 외국 자본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장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자본들이 한국에 관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소위 의견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요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확 변한 게 있나요? 아까 수출 증가를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거기도 동일한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자본이득세, 대주주시위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느덧 집중투표제가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생각해보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지금 딱 걱정하잖아요. 만약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는 순간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2012년부터 뭘 시작했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토피스 주당 배당금이 2015년 이후에 그렇게 급격히 올랐냐.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아주 탐욕스러운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주 제한을 하고 막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중에 독립이사 비중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이사진까지 들어가서 경영에 간섭하는 그런 게 오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집중투표제라는 게 지금까지 도입 안 된 게 2조 원 이상 기업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활동 갖고 맨날 시달리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원래 김 작가님도 주식시장 오래 계셨지만 주식투자가 뭡니까? 결국은 뭐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조가 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주인의 한 주와 하녀의 한 주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향로 무역하려고 그 배들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들 하는 거였는데, 향로 배가 들어와서 돈 벌고 오면 하녀의 한 주도 돈을 벌고,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오너의 한 주와 우리의 한 주가 다르죠. 그러한 변화가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되면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소위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이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당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세제 같은 경우는 모자르지만 저는 그 변화가 크게 후퇴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도 시장이 굉장히 한국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장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인데 그로 인한 수혜를 받는 섹터는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금융 지주사가 되는 걸까요? 연초부터 8월 1일까지 업종별 수익률이에요. 물론 8월 걸 반영은 안 해놨어요. 보시면 시장이 한 32%, 30% 정도 올랐었고 달러 환산으로 보면 한 40% 올랐었던 거예요. 방산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에 못지않게 오른 게 증권, 조선도 아까 그런 투자 관련된 거고 기계도 그런 거고 유틸리티도 그런 거잖아요. 건설도 현대건설을 위치한 어떤 그런 소위 원전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지주, 은행, 증권 이런 거예요. 이건 뭐죠? 지주, 은행 이런 것들은 소위 거버넌스 계에 관련된 주식이고 나머지 것들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였죠. 이것들이 움직이다 여긴 다 쉬고 있고 어디가 움직였냐? 저 밑에 있던 IT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주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집중투표제가 국회 통과할 때쯤 되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다시 움직일 거로 봐요. 특히 금융지주나 뭐 증권사나 은행지주들은 알다시피 배당 성향에 있어서는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결국 한국에 이런 배당 성장 개념이 도입이 되면 지속해서 들어올 자금들이 이쪽에 있어요. 물론 은행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과연 정부가 또 마진을 가져가게 하겠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 이번에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은행하면 우리가 주주환원 50% 이상 못하게 할 거라는 얘기 많았었는데 KB금융 봤더니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주환원 스타일을 갖다가 바꿔야겠죠. 네. 자사주보다는 배당 주는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지금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좀 그래도 잘 보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분기 단위로 수적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셋 중에서 방산은 약간 퀘스천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칠 정도로 밸류가 좀 부담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산하면 글로벌 방산 주식에 비해서 싸다는 논리가 강했는데 네.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라인 메탈이잖아요. 독일에. 그게 한 60배였거든요. 네. 한국 방산주가 어느덧 50배대 주식이 그 정도로 왔죠. 그러니까 방산은 좋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가 부담이 되지만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터미널을 만약 렌지 터미널을 만드는 순간 조선의 수주가 들어올 텐데 지금까지 조선 수주하면 저가 수주가 옛날에 많았지만 이제 LNG선이라는 새로운 고가 수주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밸류 매력은 아주 높진 않지만 제대로 한번 이번에 물기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조선주가. 특히 조선 내에서도 좀 특화해서 엔진 같은 주식들도 상당히 괜찮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포함 전기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됐던 간에 최근에 미국이 데이터 센터 최근 투자 금액을 보고 계시면 한국 기업이 얼마나 거기에 가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관련된 기업 쪽으로 전 여전히. 제가 사실 올 초에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뭐 다들 강조하셨으니까 저만 한 게 아니라 두에빌과 현대건설이 있었어요. 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석에서 많이 말하고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소위 유틸리티 애널리스트와 아까 말했던 건설 애널리스트들이 협업한 소위 세미나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예, 건설이나 유틸리티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그러한 미국의 투자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에빌도 제가 전에 연초에 이제 좀 강조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이게 원래 한국중공업이거든요. 그 장비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의외로 전기나 이쪽으로 생각보다 그 기술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실적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말하면 저한테 바로 질문해요.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좀 특화된 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적인 게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게 K-뷰티, K-컬처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다 안 담았는데 이 둘도 비슷해요. 분기 단위 실적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분기 단위 실적 체크하다 보니까 빵 두드려 맞은 게 있었죠. 화장품이었죠.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요. 요만큼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좀 못한 거죠. 요만큼 미스해도
왜냐하면 밸류가 높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사례가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이 밸류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화장품이 한번 맞았는데 사실 미국 화장품도 뭐 좀 밸류의 매력이 생기면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한번 아이디어로 드리자면, 뭐 오늘 김 작가님은 이제 좀 더 저번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죠. 당장은 뭐 중국 모멘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영수회담이 열렸을 때 뭐 중국과 관계가 좀 악화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주식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지만, 내년 이게 방산이나 원전의 특징이 앞으로 수주가 찍힐 숫자를 보면서 투자하듯이 비슷한 게 있어요. 소위 K-팝의 어떤 공연이에요. 내년이 되면 BTS가 드디어 세계 워드 투어에 나섭니다. 12월이면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네. 현재 주가에는 그 내년과의 BTS 복귀를 전제로 상당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가 방시혁 의장의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 약간 본질적인 거 아닌 것 때문에 주가가 주춤할 때 봐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문제는 또 하나 리스크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엔터 주식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SM이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될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리스크 구간을 좀 지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소위 K커처에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들 아시는 그런 한국의 만화가 넷플릭스를 상당히 히트치잖아요. 워낙 문화 쪽에 우리 김 작가님이 해박하시니까 네.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사업 중에 여기 하나 넣는다면 저는 K커처와 만든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것도 분기단 실적을 열어보면 참 좋겠다. 근데 내년에 이쪽에 매출 성장이 나온다면 이거 역시 한 9월 안에 네. 상당히 좀 뭐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강한 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평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막 어려운 종목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소외되어 있던 한국의 미국의 생산기지 확보한 대표 기업들, 아니면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분리되면서 네. 한국이 득을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이쪽이 버텨줘서 지금 시장이 버티는 거고, 이쪽은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도 나쁘지 않지만 이쪽에 대한 기회를, 변동성이 여기서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8, 9월에 이쪽도 확보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8, 9월에 뭐 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이럴 때 좀 이미 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쪽은. 예.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쪽을 저는 만약 여기는 덜 빠진 것 같고, 여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접근하면 매력적인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변동성의 구간일 때마다 만약 이런 거죠. 변동성을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미국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다른 노이즈가 나온다. 그랬을 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거 아니야, 더. 요즘 우리가 녹음하는 당일인데 요즘 돌아가면서 어떤 주식들이 푹푹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확 밀려버렸는데, 내용은 뭐 좀 부진할 거로 봤지만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윈텍 같은 회사들도 한 방에. 굉장히 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왜냐면 김 작가님께서 저한테 지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수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본다면 상당히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좀 매력적인 가격에 오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좀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최근 조선전 노란봉특보, 방산전 종전 협상 등 외부 변수 주가 또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 섹터 투자 매력도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전히 유효할까요? 로우 전쟁,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방산에 대해서는 잠깐 조언. 일단 밸류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조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출 추정을 하기가 그래도 가시권에 넣을 수가 좀 예측이 되죠. 원전도 상당히 그런 뭐 유틸리티도 그런데 방산은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정보를 소위 군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기로는 중동에 미사일이 가 있는데도 발표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방산은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밸류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지만 아마도 좀 그러한 소위 수주를 보면서 실제 단위 접근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했던 K커처도 여기에 해당되고, 이 세 가지 정도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이 다 해당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반기업법이다 얘기를 하지만 이미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상수로 놓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국 주식 다 팔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전에 AI 시대 본격화되면서 전력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럼 수혜주로는 이 원자력을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죠. 원자력 유틸리티 주들이죠. 뭐 전선주도 해당되고 네. 뭐 전원 변압기도 변압기. 뭐 다 해당되는데 네. 원자를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한국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좀 요새 이제 고민하는 주제여서 아직은 좀 생각이 정리가 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올해 사실 되게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었어요. 현대건설 우리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연초에도 굉장히 강조를 자주 얘기를 드렸고 많이 올라간 뒤에는 저는 올라간 뒤에는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스타일이 뭐 그거 너도 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뭐 굳이 그러나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올 연초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조정이 왔고 특히 최근에 건설 업종 자체의 어떤 문제로 아까 말한 중대재해법을 떠나서 어떤 근로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건설회사로서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저희 면허 취소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포스코 ENC도 그렇고 뭐 DL도 최근에 네. 물론 다른 문제도 엮여서 그렇지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덩달아 빠져. 제가 항상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냐 물어본다면 네. 본질적인 게 아닌 것 때문에 급락할 때가 좋은 급락할 거예요. 때.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죠. 현대건설이 면허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반영될 때가 싸게 사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소위 그저런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뭔가 그쪽에 수주가 나와준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네. 그런 기대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읽은 거 그대로 읊으면서 쉽게 말해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 사자. 그때를 어떻게 알죠? 그냥 이거 제가 정말 편하게 말씀드려요. 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란 말은 좋은 기업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주가가 빠질 때가 좋은 주식이 될 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영캔 해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이제 하이브도 그런 얘기를 드린 네. 거고 방수혁 의장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되면 BTS가 활동을 안 하나요? 아니죠. 뭐 방시영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만 어쨌든 BTS가 더 아마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BTS가 완전체로 움직이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는 떨어지겠죠. 비틀즈도 영원히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각자 개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과 내후년에 BTS가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길려는 활동을 할 거고 그럼 일단 공연은 시작해 투어 시작되고 5월에 앨범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내년을 바라볼 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성장을 엿볼 때 그래도 뭔가 추론이 가능하고 숫자로 체크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BTS 같은 경우는 12월이면 월드 투어에 대한 뭐 스터디온 몇 개에서 하냐? 몇만이 목표냐?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씩. 회사가 발표를 해요. 어느 도시를 하겠다, 어디에서. 어느 스타디움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합산하면 티켓비 30만 원 곱하기 하면 딱 매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들. 조선이 해당되고 방산이 왜 아까 말했냐. 방산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힘들다는 거고. 원전도 내가 알기로는 아까 건설 이런 것들도 네. 그런 쪽에 수주가 나온다면. 특히 네. 우리가 이제 확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LNG 터미널 관련한 어떤 우리 한국 기업의 플랜트 기업들이 나갈 수 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이쪽에서 기회를 상당히 나올 것 같고 이쪽은 시장을 버텨주는 힘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종목 얘기가 나와서 이거 편하게 여쭤봤는데 그럼 두에빌 주가가 올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했는데 현재 고평가 구간인지 뭐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남았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저는 뭐 두에빌 뭐 사석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들었습니다. 제가 한 3, 4월 때로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때가 한 뭐 2만 원대 이랬으니까 5만 원은 간다. 5만 원은 간다. 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게 10만 원 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2만 원대야 굉장히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공격적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건 경우에 가진 이 주식 들고 계신 분이라면 들고 가면 좋겠지만 마치 이 주식 외에는 없다는 접근도 적절치는 않다 봐요. 예를 들어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동일한 비판에 접속했던 게 아마 김 작가 TV에 나와서도 말했을 텐데 제가 정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는 사놓고 계십시오 하면 항상 댓글에 악플이 달렸어요. 5만 원대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7만 원엔 팔 수 있거든요. 10만 원은 모르겠지만 올해
제가 반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거는 하도 스트레스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 주변에 저는 주식 잘 모르시는 저에게 친척분이나 이분들한테는 네. 주식 전화 오시잖아요. 가끔 집에 잘 지내니 저쪽 얘기하시다가 뭐 사야 되니 전자 사놓으세요 하면 전자 나 그거 말고 그건 나도 알고. 그러면 내가 항상 드리는 거지. 전자는 밑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네. 위로는 한 30%는 보입니다. 30%는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올해 주식시장 수익률이 30%예요. 그렇죠. 그럼 현재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30% 이상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는 위로 열리는 것 못지않게 동시에 내가 밑에가 얼마나 위험이 제한적이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에빌에 대해서 좋지만 마구잡이로 공격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정도 의견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은.